우리가 정시생도는 10월 28일 날 14일 후에 우리가 낙엽이 한두 개 뚝뚝 떨어질 때 그 가을에 발표가 나옵니다. 1년 열을 걸쳐서 여러분 신중하게 선발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지원서 접수 들어갑니다. 자,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부터 합니다. 4월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접수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수수료 결제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잘 보세요. 자, 지원서 구비 서류 쭉 들어갑니다. 구비 서류가 중요하죠. 인터넷 접수 후에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서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터넷 접수증 그거는 이제 출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나옵니다. 그거 출력하시면 되고. 자, 대학 성적 증명서는 정시생도에게 해당이 돼요. 예비생도는 대학교 1학년이라서 학교를 이제 한 학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어디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생도는 대학 재학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잘 못 나올 것 같다. 약간 불안하다. 학교 다니면서 노는 데 집중하다 보면 성적이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겠죠. 술 마시고 여자친구 사귀고 그 다음에 그냥 친구 자취방에서 뒹굴고 자고 그렇게 두세 달만 해보세요. 학교도 그냥 자주 빠지고 하면 성적 그냥 그대로 꼬로 박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시생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제한사항이 따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이 없고 난 좀 놀아야 되겠다면 대학교 1학년 때 예비생도 때 지원해서 합격해 놓는 것이 든든한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든든한 백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2학년은 정시생도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1학년 성적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학년은 2, 3학년 학년 그 전 성적 학기에 대한 성적을 제출하셔야 돼요. 졸업생은 전학년 성적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서 합격해 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좋고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포함된 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공부를 등한시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전문대 가게 된 건데 그러면 제 등급이 1차 서류 접수, 1차 선발에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이게 우리 3, 4학년 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 성적도 그렇고 대학교 성적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서류 전형을 떨어질 정도로 그냥 9등급, 10등급까지 가는 인원들은 물론 떨어지지. 그런 인원들은 안 돼. 하지만 7, 8등급, 6, 7, 8 이런 인원들도 1차 서류는 몇 배수, 5배수, 6배수 뽑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너무 겁먹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류 전형은 다 통과한다. 이렇게 아주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서류 전형에 떨어질 줄 알고 필기시험 공부를 등한시하고 있다가는 정작 서류 전형은 합격했다고 좋아라 하다가 필기시험에서 똑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서류 전형을 걱정할 게 아니라 필기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책을 사들고 선생님이 3, 4관 학교 전형 선생님이 또 교재를 펴냈잖아요. 패스 온 탑. 그죠? 패스 온 탑. 영어로 돼 있어요. 패스 온 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선생님이 장직원 교수의 그죠? 우리가 ROTC, 3, 4관 학교, 학사장교, 부사관 이런 분들 선발용으로 교재를 앞에 장직원 교수라고 써 있어요. 장직원 교수 선생님 이름이니까요. 장직원 교수가 펼쳐내는 이 패스 온 탑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집. 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입해서 한번 싹 풀어보시거나 또 선생님이 이제 군단기라고 하는 데서 대표 선생님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단기의 장직원 교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OTC 3, 4관 학교 장교 부사관 문제집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군단기에 있는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 인강 잘 올려놨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저렴하게 인강도 있으니까 인강도 참고하시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선생님, 저는 해설지를 봐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놓고 있어서
전혀 분수고 뭐고 계산을 못하게 했어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평균치도 계산을 못하게 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1대1 개인 우리 개인 과외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꼭꼭 집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패스온탑에서 나온 장지곤 교수의 교재를 구입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거 쓰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정성 많이 들어갔습니다. 꼭 여러분 구입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데 이상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는 공부 잘해야 돼요. 반에서 1, 2등 해야 되는데 3, 4관학교는 그렇게 서류 전형이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성적 이렇게 들어가죠. 고교 내신 성적을 적용한 이론은 미제출이다. 자, 그래서 고교 내신 성적을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뭐 상고나 공고, 특성화고 출신이라서 내신이 1, 2등급을 찍고 있다. 그런 인원들은 요걸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그 사립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를 다녀갖고 내신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의외로 수능은 잘 나왔더라. 그러면 요거를 제출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시생도들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군에 해당되는 사항, 지휘관 추천서 내야 되고 가산점 적용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자격증이나 성적표 4번도 가능합니다. 4번 복사해서 제출하시고요. 우수 이제 특기자들 있죠? 특기자 선발 가산점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원서 접수관 유의사항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고요. 쭉 뒤에 부분에 보면은 어학 성적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거 제출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선발 시험이에요. 자,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요거 선생님 너무 까다롭게 보지 말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관 학교는 서류 전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많이들 합격합니다. 완전히 뭐 학교 생활을 불량하게 학폭이나 했다든지 그냥 막 전과가 있다든지 막 9등급, 10등급, 11등 그런 인원들은 안 돼도 그 이내에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1차 서류 평가 통과 잘합니다. 서류 전형은요, 대학 성적, 대학 수능 성적 또는 고교 내신 성적은 정시생도가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생도는 고교 내신,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수능 성적 또는 공인 영어 성적 중에 하나만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선생님. 그러면 본인이 영어 성적이 있으면 토익, 탭스, 그 다음에 토플 이거 중에서 아주 우리가 좋은 성적을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40점, 1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제출자, 정시생도일 경우에 대학 성적과 수능 성적을 적용해서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성적을 미제출하려고 하는 정시생도는 대학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생도는요, 선생님? 예비생도는 고교 내신 성적 90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평가를 봤을 때는 50점인데 국어는 필수로 들어가요, 여러분. 25점은. 그 다음에 영어나 수학 중에 택 1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그나마 자신 있는 걸로 제출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싫어서 고교 내신 성적 안 내고 싶어요. 그렇죠? 수능 성적을 안 내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예비생도니까요. 그럼 공인 영어 성적만 내셔도 돼요. 공인 영어 성적. 요 세 가지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적 산정 기준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요. 네, 좀 내용을 보면 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학년 재학생들, 대학교 2학년 재학생들은 1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적용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3년제 대학의 학생은 2학년 2학기 것까지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졸업한 인원들 있죠. 졸업한 인원들은 전학년 성적이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교 내신 성적은 100점인데 3과목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성적은 100점인데 국어는 필수로 들어가고 영어 또는 수학 중 택 1 본인이 자신 있는 걸로 제출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가산점 부여 기준 갑니다. 이 가산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준비하고 있어야지 합격에 좀 더 도움이 되죠? 최고 3점까지 부여가 되고요. 자, 영어 같은 거 볼게요. 자, 그래서 토익, 그 다음에 오픽, 토익, 그죠? 탭스, 토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1점, 2점 이렇게.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 이 토익 같은 거는 한 500점만 살짝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2-3달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실제로 우리 3-4관 학교는 모의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걸 생각했었더라도 요거는 이제 500점 이상. 그 다음에 탭스 뭐 이렇게 해서 2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한 1점 정도씩은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외국어 선생님 저는 대학교를 갔다가 중어 중문이라든지 뭐 노라든지 일본 1호 1문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갔어요. 선생님 저는 조금 외국어 잘해요. 그러면 한 1점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받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HSK 3급 정도. 요것도 좀 공부 중국어 어렸을 때부터 좀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이런 거 조금 활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산 PCT 어차피 여러분 3-4관학교 가면은 전산 자격증 다 따야 됩니다. 장교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할 거 미리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하나씩 딱딱 따놓으면 1점 그냥 바로 킵되는 거죠. 이런 것들 PCT 컴퓨터 활용 능력들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자, 무도는 이제 3단 이하는 점수를 주지 않고요. 3단부터 무도 점수 1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던 분들 남학생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웬만하면 3단 맞춰놓고 있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우수 인재 선발 가산점과 고른 기회 선발 가산점 중복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잘 보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수인재 선발 요거예요. 특기자들. 그래서 내가 이제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8강 이상으로 주전으로 활동했었다든지 개인 종목에서는 8강 이런 식으로 경력증명서나 수상기록 제출하시면은 최고 9점까지도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교 과정에는 없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ROTC나 학사장교는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런데 3-4관 학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학교 자체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이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안대회 수상자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요. 그다음에 고른 기회 선발 가산점 이건 뭐냐면 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수급 대상자, 다문화 가정 이런 인원들한테도 여러분들 9점까지 가산점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우리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우리 학생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발 방법은 뭐다? 대학 성적과 수능 평가 성적 또는 대학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그죠? 이것이 정시생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비생도는 고교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과 우리가 수능 성적 아니면 고교 내신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선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선발시험 합격자 발표는 우리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우와, 여름이다. 빠바바밤, 빠밤. 선생님, 미안합니다. 또 쿨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6월 17일 날 금요일 날 선발을 하고요. 정시생도는 남자 선발의 4배수.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정시생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495명, 500명 가까이 뽑는다 했죠? 500명. 그럼 4배수면 몇이야? 2,000명이라며, 2,000명. 이 정도로 많이 그냥 1차에 통과시켜버린다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명 뽑는다 그랬어? 선생님이 15명? 아니죠. 55명이죠. 55명. 그럼 55명에서 4니까 명에서 5, 25,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200명 이상을 뽑아버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20명가량. 그죠? 이렇게 뽑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특히 내가 내신 성적이나 고교 내신 성적이 좀 불안하다 해도 1차 패스는 손쉽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산점 몇 개 넣어버리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서류 전형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2차 필기시험에 집중해라. 지금부터 책상 들고 패스온탑에 선생님 장직원 교수가 작성해 놓은 그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가지고, 비싸지도 않아요. 15,000원 밖에 안 해. 15,000원도 안 할걸? 아마 10% 할인 뭐 받고 쿠팡이나 뭐 이런 인터파크 이런 데서 예스24 이런 데서 사면은 13,500원인가? 모의고사 딱 그거 딱 풀면은 그냥 정답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